네, 류현진이 클리블랜드와의 시즌 10번째 등판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끌며 5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경기 전 클리블랜드 타자들은 팀 타율이 최하위권인데다 좌투수에게 약하기까지 해서 류현진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토론토 타선만체 역할을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우선 류현진이 컨디션이 좋아야 하잖아요. 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즉 구속도 안 나오고 제구력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욕심이죠.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 10분의 경기였고 현지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 날씨가 매우 안 좋았고 경기 전까지 비도 많이 내렸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경기가 취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비는 그쳤고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는 건 류현진을 응원하려고 스케줄까지 다 비워놓았으니 경기가 열리길 바랬던 거겠죠. 와, 그런데 다행이란 말 취소해야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면서 유니폼들이 펄럭이는 게 마치 태풍이 곧 들이닥칠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토론토는 6월부터 버팔로 홈구장을 쓰게 되는데 이미 지난해 이 홈구장을 사용해 보면서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람 때문에 경기가 변수가 생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기온이 거의 초겨울 날씨로 10도 이하였는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다 보니 체감 온도는 거의 영하권이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선수들의 모습은 추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류현진이 투구를 해야 하니 더구나 5일 전 류현진은 올 시즌 가장 많은 투구수로 107개를 기록했고 4일만 쉬고 등판한 것이기 때문에 쾌조의 몸 상태가 아닐 수 있는데 추위와 바람까지 최악의 환경이 되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실점을 함으로써 평균 자책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경기는 진행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펼쳐진 만큼 토론토는 1회 초 공격을 하게 되었고 클리블랜드 투수는 마이너리그에서 3.95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위력적이지 않은 투수였습니다. 이 투수 때문에도 토론토의 승리가 예상이 되었던 거죠. 1번 타자 시미언은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모건은 투구한 공이 보드라인을 심하게 벗어나는 볼을 던지기도 했다 보니 확실히 제구력이 안 좋구나 예상이 되었습니다. 1회부터 득점을 예상해 보았지만 노아웃의 주자 1루였고 이어지는 타선들은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심 타선이거든요. 그런데 1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셋, 게레로 주니어, 에르난데스가 모두 범타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확실히 유니폼이 심하게 펄럭이고 코끝도 빨간 상태여서 추위를 느낄 수 있었고 중계에서 바람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1회 류현진은 전혀 류현진답지 않은 투구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제구력도 안 되고 유인구는 너무 많이 빠지거나 타자들이 파울로 만들고 안타를 3개나 맞고 볼넷을 2개나 내줬습니다. 류현진에게 1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이닝에 8번 타자까지를 상대하고 공을 32개나 던졌습니다. 본래 류현진이라면 이 정도면 2, 3이닝의 결과여야 하는데 1회에만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인 건 그런 최악의 투구에서도 2실점밖에 하지 않은 게 더 신기했습니다. 8타자를 상대하는데 2실점이니까요. 1회부터 류현진이 실점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2.89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이 최악의 환경에서 앞으로도 던지게 된다면 오히려 평균 자책점이 더 치솟을까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가 되니 어라? 비가 내리네요. 비가 바람과 함께 춤을 추었고 이대로면 경기가 취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평균 자책점도 올라간 상황에서 취소가 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빗줄기가 강하진 않았다 보니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고 토론토 타자들은 류현진의 승리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하위 타선이었는데 약해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기대가 안 되고 쉬는 타임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치게 선두타자 안타부터 이 선수는 하위 타선이 아니죠. 7번 타자 패닉이 안타를 치면서 주자가 2명이 되었고 투아웃 상황에서 1할 4푼 3리의 포수 젠슨이 2루타를 치면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손해보는 건 없었습니다. 짧은 이닝에 경기가 길어질수록 비가 거세게 내려준다면 경기 취소로 류현진의 실점이 무효되니까 괜찮고, 경기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득점이 많이 나면서 류현진이 이 승리 투수라도 된다면 그것도 괜찮으니까요. 네. 류현진은 동점이 된 상황에서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만큼 중요한 게 실점의 최소화인데 1회부터 8번 타자까지 상대했으니 어쩌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류현진은 역시 류현진이었습니다. 1회에 공을 던져보고 0점을 다시 잡으면서 2회에 선두타자에게 공을 많이 던진 것 빼고는 깔끔하게 막았고, 3회에도 안타 1개를 맞았지만 2회보다 더 좋은 피칭을 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속은 90마일도 나오지 않았고 커브가 유독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한 투구로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토론토는 3회에만 4득점을 하면서 6대2까지 벌렸습니다. 중심 타선의 2% 아쉬운 공격력을 5번 그리치기 먼저 1타점을 올리고 6번 구리엘이 2루타로 타점을 또 한 개 올리고 7번 패닉이 1회에도 안타를 치더니 이번엔 2점 홈런까지 쳐버린 것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6대2까지 되다 보니 춥고 바람도 거세고 비까지 내리고 있지만 빨리 경기가 진행된다면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류현진의 2, 3회를 봤을 때는 충분히 5, 6회도 가능할 듯 보였으니까요. 네, 혹 실점을 해도 대량 실점은 아닐 듯 했습니다. 토론토의 타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회에도 3득점을 하면서 9대2까지 벌렸고 너무 많은 안타를 쳤다 보니 이제 응원하는 게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토론토를 응원하면서도 삼진을 당하는 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류현진도 4회, 5회도 안타도 맞지 않고 볼넷도 주지 않으면서 매우 안정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이건 류현진이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클리블랜드 투수들은 5명의 투수가 올라오면서 한 투수만 빼고 모두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투수 모건은 2.2이닝에 6실점했습니다. 25살 데뷔전인데 클리블랜드 감독도 좀 심했습니다. 신인 선수의 데뷔전을 이런 최악의 환경, 최고의 타격팀을 상대하게 하다니. 네. 류현진은 5회까지 91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이때 매우 궁금했죠. 6회에도 2득점을 하면서 이미 11대2로 앞선 상황에서 에이스 류현진의 퀄리티 스타트를 위해 불펜을 쉬게 하기 위해 등판을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너무 힘든 상황에서 91개를 던졌으니 쉬게 해야 하느냐. 몬토요 감독의 선택은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류현진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경기 중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7회 말 클리블랜드 선두타자 조시 네일러 타석에서 류현진 다음 등판했던 손튼이 마운드 빗물에 미끄러지자 중단됐고, 결국 현지 시간 오후 10시 41분에 강우 콜드게임이 선언되면서 9회까지 가지 않고 토론토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은 이로써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91개의 공을 던지고 2실점을 하며 평균 자책점이 2.53에서 2.62로 쬐끔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투수가 5이닝 2실점은 아쉬울지 모르지만 미국 언론들은 전혀 다릅니다. MLB.com은 직구 구속은 줄었고 강한 바람 탓에 체인지업을 던지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류현진은 에이스다웠다. 악천후는 타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류현진에게는 대단한 도전 과제로 작용했다. 추운 날씨 탓인지 류현진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시속 88.5마일에 불과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인지업을 구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메이닝 체력 소모가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5이닝 2실점은 이게 바로 에이스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장점인 영리함과 기교를 발휘해 헤쳐나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경기는 강풍과 빗줄기 속에 진행돼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 심판들도 힘들어할 정도였다. 류현진은 1회 강풍과 싸운 뒤 제구력을 되찾고 호투를 펼쳤다. 토론토 선은 대자연조차도 토론토를 저지할 수 없었다.
기교파 투수인 류현진은 힘겨운 출발을 했지만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역투했다. 토론토 스타는 1회 이후에도 추위와 비바람은 계속 거셌지만 류현진은 힘든 환경을 멋지게 극복했다.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은 많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초반에 컨트롤이 조금 흔들렸지만 대단한 일을 해놨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런 환경에서는 처음 던져본다고 했고 스스로 생각해도 공도 밋밋했고 1회가 힘들었다면서 여러 상황 때문에 변화구를 많이 구사하면서 5회까지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클리블랜드 타자들도 이 경기 빨리 포기해야겠다 생각했겠죠. 네. 이번엔 류현진이 호투를 펼치기도 했지만 타자들이 그래도 잘 도와줬기 때문에 5승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접전이 되고 있었다면 클리블랜드 타선도 아무리 추워도 더 집중했겠죠. 네.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이 살짝 올라서 순위가 한 단계 낮아질 듯하고 5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에이스들과 승수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리그 최고 승수는 7승입니다. 오늘 경기는 참 이색적인 경기여서 재미도 더했던 것 같습니다. 2실점만 해줬기 때문에 뭐 더 그렇게 느꼈겠죠. 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등판이 예상되는데요. 휴스턴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류현진의 계속된 승승장구를 바라보면서 류현진 정말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류현진 앞으로도 파이팅!